누가 재림주입니까?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장제영 사실 재림주 의혹이야. 이게 뭐 벌써 10년도 넘은 이야기고, 올해는 이제 일본에서 탈퇴자들의 증언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시작한 거죠. 근데 취재를 계속 해봤더니 장제영과 연관된 사람들의 어떤 사업체들이 굉장히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됐어요.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복잡한 부분인데요. 네, 사업체는 미국 관련해서는 언론사 외에는 저희가 사실 잘 모르던 부분이었는데, 지난 11월 27일에 뉴욕타임스에서 새로 기사가 한 게 나온 게 있습니다. 제니 오델이라는 작가가 쓴 기사였는데, 여기에 데이빗장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문화 쪽의 스타일 섹션에 실린 기사입니다. 요약을 하면 아마존에서 뭔가 좀 수상한 셀러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추적을 해봤더니 샌프란시스코에 어떤 한 주소가 나오고, 그 주소를 다시 검색을 해봤더니 그 주소에 등록이 돼 있는 LLC, 유한회사라고 개인사업자라고 보면 되죠. 이 개인사업자가 141개가 있는 거죠. 사무실 하나에 141개가 등록이 돼 있고, 대부분 아마존에서 셀러로 그렇게 활동을 하는 업체들이고, 141개의 이름을 올린 사람들 중에는 뭐 올리벳 대학교 졸업생도 있고, 올리벳 대학교 졸업생이면서 현재 올리벳 대 교목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협동 목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한국의 예장합복의 목회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도 있고, 회사를 등록하려면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등록된 에이전트가 필요한데, 이 등록을 대신해주는 등록 에이전트는 한 명, 141개의 한 명, 조너선 박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이 조너선 박이라는 사람이 2012년에 미국에서 재림주 논란이 있었을 때 재림주 논란이 해소됐다, 이런 식의 글을 크리스천 포스트에 쓴 적이 있어요. 크리스천 투데이는 이 조너선 박을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벤처기업을 성공시킨 그런 사업가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뉴욕타임스의 기사로 확인을 한 거는 서부 샌프란시스코의 한 주소였는데, 그 작가가 직접 그 주소를 찾아가 봤다 그래요. 빌딩에 가서 봤더니 아이비포트라는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집에서 이제 이거를 또 찾아본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비포트가 뉴저지 쪽에 아이비포트라는 회사로 연결이 되고, 그 회사의 대표도 이 조너선 박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조너선 박이 이름으로 등록이 된 상표 등록만 해도 수십 개가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팔고 있는 뉴욕의 한 상점이 있습니다. 그 상점의 대표자가 시드니 아이비포트로 연결이 되는,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호주 시드니에도 아이비포트가 있다. 아이비포트가 있고, 이 아이비포트는 한국에도 지사가 있고 일본에도 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좀 이상한 셀러를 추적하다 보니까 그 회사의 주소로 등록된 회사가 141개가 나왔고, 141개의 에이전트는 조너선 박이라는 한 사람이고, 근데 조너선 박은 2012년에 장제영의 재림조 의혹이 미국에서 크게 일었을 때 글을 굉장히 옹호하는 기사를 썼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141개 업체 대표자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올리벳대 출신들, 한국에는 장제영이 세운 예장 합복 목회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대표자로 등록돼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조너선 박을 한국과는 명확하게 연결 지점이 이렇게 딱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최승현 기자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그거를 찾게 됐습니다. 이걸 찾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맨 처음에는 장제영이 직접 설립한 단체부터 좀 찾아보자. 첫 번째로 ACM이라는 선교단체를 좀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 옛날 기사에 ACM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글링을 했는데 YEFK라는 단체가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올리벳대 로고처럼 똑같이 새 나무, 십자가, 성경이 방패 안에 들어가 있는 로고가 있고, 역시 장제영이 세웠대. 네, 그러니까 그 ACM의 전화번호를 지금은 YFK라는 데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단체 이름이 바뀌었나 했는데 구글 검색 결과를 내리다 보니까 웬 옥션 11번가 이런 게 나와서 뭐지 하고 들어가 봤는데, 그 번호로 글로벌 스토어라는 업체가 물건을 과거에 팔았던 거예요. 그 전화번호로. 예. 판매자 정보를 보면 사업자 등록번호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번호가 똑같은 거예요. 이 번호가 알고 보니까 그 글로벌 스토어 홈페이지랑 연결이 되고, 이 업체는
주로 일본이나 해외에 있는 물건을 구매 대행해서 들여오는 회사인데 일본과 미국의 지사가 있어요. 근데 그 미국 지사 주소가 장지영이 세운 세계 올리베 성회 가입단체의 주소인 거예요. 그리고 전화번호는 조노선 팍이 쓰는 전화번호인 거예요. 여기서 뭔가 있다고 하면서 글로벌 스토어 일본 지사에 있는 주소를 구글링을 또 해봤는데 또 그리고 일본 탈퇴자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장지영이 세운 사랑의 빛 교회, 그러니까 아이노 히카리 교단이 과거에 쓰던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본 지사에서 쓰는 도메인은 ibport.com이고 한국 글로벌 스토어 소재지는 예장합복 총회와 기독일보가 있는 건물이고. 그러니까 장제영이 설립한 선교단체 전화번호로 시작해서 네. 검색을 해보니까 글로벌 스토어라는 일본 직구 업체가 나온 거고 일본 지사나 뭐 미국 지사 이런 데 주소를 검색해보니까 또 장제영과 연관된 네, 조노선 팍과 그 조노선 팍의 ibport.com으로 연결되는 정황들이 발견이 됐죠.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줄줄이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계속 나오는 건데 예를 들자면 예장합복의 총무를 지금 지내고 있는 소일건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글로벌 스토어를 검색하다 보면 나오는 에브리마켓이라는 사이트의 대표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거기 대표면서 같은 건물에 6층에 있는 신문사의 대표이사였고 뭐 이런 식인데 그 빌딩 자체를 아예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그 지주회사에 서로 이사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목회자인데 전에는 어떤 언론사의 대표이사로 있었다가 네. 지금은 에브리마켓이라는 그 어떤 쇼핑몰의 대표로 있다. 네. 현재 그리고 크투 이사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이사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단순하게 여러 사업체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밀접하게 연관을 맺으면서 같이 옮겨 다니고 있다. 그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이상하네요. 미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어요? 미국은 올리벳 대학교를 중심으로 인력이 많이 움직이는데요. 크리스천 포스트 올리벳 대와 WEA, 세계 올리벳 성회 이 기관들을 중심으로 올리벳 대학교 이사였던 사람이 크리스천 포스트 대표로 간다든지 올리벳 대학교의 저널리즘의 교수로 있던 사람이 뭐 CMCI 그러니까 크리스천 포스트의 모기업인데 거기에 대표로 간다든지 WEA에 있던 행정 담당을 했던 사람이 다시 올리벳 대학교의 교수로 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제영이 세운 대학과 교단 그리고 여기 출신들이 포진해 있는 언론사를 비롯한 사업체가 좀 우리가 파악한 게 몇 개나 되죠?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40개가 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좀 추산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은 사실 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2017년에 한 미국인이 뉴스위크와 관련된 자료를 검색을 하다가 사이트를 위주로 정리를 했는데 뭐 뉴스위크, 뭐 IB타임즈 이런 곳과 연결해서 나가서 등록이 돼 있는 사이트만 해도 100개는 훌쩍 넘더라고요. 이들 중 상당수가 전화번호와 사무실 주소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조너선 박의 그 141개와는 또 다른 이게 100개가 넘는다. 네, 또 다른 종류고요. 거기는 뭐 아마존에 셀링을 하는 데였다면 여기는 대부분 언론인 경우도 많고 그런데 현재는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는 언론들, 사이트들 이런 것들이 수십 개가 한 사무실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으며 이들이 뭐 어떤 활동을 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렸는지 이런 거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한국에서 예장 합복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군소 교단이고 그런 교단 목회자들이 40명 이상이 어떤 그런 작은 사업체들의 이사로 계속 중복 게재되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이제 확실히 일반적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 알려진 이단들 중에 좀 이런 식으로 사업체를 이렇게 막 거미줄처럼 운영하는 이단이 있나요? 뭐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단 꽤 많은데 사실 저도 지금 이수연주 취재를 보면서 많이 놀랬거든요. 이 정도 문어발식의 정상적인 사실로 보기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물론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아는 건 역시 통일교겠죠. 주식회사 일화에서 뭐 한 30여 가지 음료를 만든다 뭐 이 정도 수준인데 그 외에도 리조트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뭐 건설 관련된 거, 자동차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으로 이제 그 기독교 복음 침례 소위 이제 유병헌 구원파 경우도 그때 당시 우리가 세모 정도 그리고 몇 개 정도 알았지만 점조익처럼 계속해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천부교라고 하는
박태선 나오는 여전히 뭐 신앙촌 상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유기농 관련해서는 돌나라 한농복구회라고 박명호, 거기는 유기농을 아예 인증해주는 기관까지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이런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많은 사업체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관계성을 좀 정리하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인다. 대신에 뭐 어디까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에게 좀 숙제로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또 이런 사업체들에서 돈 문제가 좀 공통적으로 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가장 최근에는 지난 10월이랑 11월에 두 건이 있었는데요. 10월에는 먼저는 IB타임즈랑 CMCI라고 크리스천 포스트를 모기업으로 하는 두 기업이 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월에 올리벳 대학교가 같이 또 기소가 됐는데, 언론사 올리벳 대, 여기 이 업체들의 혐의는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가상의 회계사를 만들어서 그 회계사가 작성한 것처럼 재정 상태를 검증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그 대출을 받은 거를 어디에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대출을 받은 건데 거기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발각이 됐고 횡령, 사기 이런 혐의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액수는 둘 합쳐서 350억 규모입니다. 약. 그런데 이 언론사나 올리벳대나 둘이 같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는 이미 돈을 다 갚았다. 대출 업체에다 돈을 갚았고 이자까지 내서 갚았다. 그래서 피해자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도 아니고 횡령도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검찰 쪽에서는 이거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걸 알고 나서 그래서 갚은 거고, 그래서 현재 기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단체들도 그중에 상당수가 재정난이 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크리스천 투데이만 해도 최근까지 오프라인 신문 대금을 못 갚아서 압류가 됐었어요. 압류가 됐다가 최근 한 일주일 전에 아마 해제가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1,500만 원 정도 못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십 개의 관련 단체 사업체 중에서도 한 업체는 굉장히 성공을 해서 연매출 100억 원이 넘는 어떤 업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산이 됐어요. 그 업체 대표로 있던 관계자 2명은 어떤 백화점에 입점시켜주겠다고 1억 원을 받았다가 이거를 못 갚고 징역형을 받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탈퇴자들 사이에서 뭐 굉장히 돈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죠. 그렇죠. 일단 장재영 씨가 일본에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인 추종자들의 헌신, 그리고 포교당한 일본인 학생들로부터 걷어들인 코 묻은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후자입니다. 학생들이 뭔 돈이 있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간단합니다. 학생들한테 대출을 받게 하거나 카드를 만들게 해서 교회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게 합니다. 뭐 돈이 없다 그러면 이제 몸으로 떠오게 하는 거죠. 전도를 시킨다든가 초콜릿을 가져다가 이제 팔게 한다든가. 초콜릿을 파는다는 건 뭐예요? 베르컴이라는 주식회사가 있는데 초콜릿 그 자판기에다 초콜릿 파는 거, 이런 거 시킨 거죠. 물론 이런 게 가능하려면 성경 강의를 통해서 장재영이 콜 재림주라는 그 믿음을 먼저 만들어준 다음 그렇게 이렇게 시킨 거죠. 돈이 들어오는 대로 이 학생들 갖다 바치니까 먹을 건 없고 생활은 되게 피폐해졌고요. 오죽했으면 이제 빵 부스러기를 먹고 버텼다고 하는 증언들이 좀 나왔고요. 물론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돈이 없어서 고생한다는 것은 장재영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한 탈퇴자가 말하기로는 그 다비데 목사님이 돈이 없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들어올 양떼들로부터 돈을 걷어들여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일단은 빚을 지고 그렇죠. 들어올 양떼들로부터 돈을 걷어들여라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얘기를 직접 듣지 않고서는 지어낼 수 없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죠. 아까 뭐 한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돈 문제가 좀 있었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본 크리스천 투데이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상당히 불안했고요. 미리 장재영 씨가 심어둔 직원들이 아니라 공채로 뽑은 직원들에 대해서도 월급을 못 주다 보니까 공채 직원 7명이 왜 이렇게 돈을 못 주냐, 주더라도 좀 약간 적게 주거나 아니면 임금이 계속 늦게 나오거나, 그러니까는 이거를 올해 엄청 강력하게 이사회까지 열게 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나중에 이제 올해 나올 때쯤 임금을 이제 받았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장재영 그룹 탈퇴자 30여 명을 넘게 취재해온 전 일본 크투 직원에 따르면 한 사람당 피해액만 100엔에서 500만 엔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들어가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그 사이. 저희가 이제 어쨌든 그 당시에 자발적으로 냈으니까 되찾을 받은 돈은 없고 대출 받아서 다 냈는데. 그렇죠. 예. 장재영과 추종자들은 한마디로 세계적인 경제 컬트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좀 일본에서 취재를 하고 와서 느낀 건데 이건 집단 사기 사건이 아닌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는 이제 장재영이란 끄트머리 가해자가 있다고 보지만 이런 문제를 좀 들여다보려면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이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제보해 주십시오.
재림주 의혹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게 목표다. 그렇죠. 재림주를 가장한 사업가가 아닐까. 네, 장제영 씨는. 좀 장제영과 연관된 업체들이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지점인데요. 근데 그에 비해서 뭐 그 미국에 있는 세계 올리베 성회는 재정 규모가 뭐 상당하던데요. 예, 그 세계 올리베성 1년 수입이 작년 기준 2,238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정확하게 어디서 온 건지 구체적으로 확인은 좀 어려운 게 2,100만 정도가 기타 기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출처는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런 자금의 흐름까지는 파악하기는 어려웠고요.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교단이라고 하기에는 진짜 상당히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단체들에 소속했다가 탈퇴한 사람들이 장제영을 재림주로 믿었다는 고백이 또 계속 나오고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이 장제영과 연관된 단체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예,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시종일관 똑같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다. 재림주 의혹은 이미 해소가 되지 않았냐. 그리고 그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소수일 뿐 다수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런 단체와 이제 이런 관련된 사람들의 주장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이들은 좀 장제영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정황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한정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몸통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이는데 자신을 둘러싼 재림주 의혹이 세계 곳곳에서 왜 일어나는지, 피해자들의 정신적,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장제영 씨한테는 있다고 좀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나는 그런 적 없다라는 식으로 자기가 세운 기관들을 동원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사를 공격하는 거는 아무리 봐도 목사가 할 짓은 아니다. 또 뭐 진짜 목사가 맞기는 하는지 또 의문이 들긴 하네요. 네. 사실 재림주 의혹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고 일관되게 지금 뭐 아니다라는 식으로만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3자의 입장에서 기사를 계속 봤을 때 합리적인 의심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납득할 만한 해명들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별히 크리스천 투데이 같은 경우는 이단성이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기사도 많이 써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별력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장제영 씨가 지금 사실 어디에 있는지도 잘 파악이 안 돼요. 지금 뭐 하도 여러 나라에서 세워놓은 기관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으로 어디 직함을 올려놓은 곳도 드물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런 기관들에 다 그 이메일로 질문지를 보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까지 연락이 없고요. 장제영 씨가 해명을 한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취재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그동안 장제영과 추종자들에 대해 취재하고 보도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한국의 어떤 그 군소구단을 설립한 한 목사가 한국에서도 수십 개의 업체와 유관되어 있고 미국에서는 더 크게 대학도 만들고 세계 올리베 성회라는 교단 비슷한 것처럼 만들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은 사업체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탈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굉장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바치고 미국에서도 사기, 횡령 이런 것으로 기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업체들의 돈이 다 어디로 갔는가 그런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집단의 수장인 장제영 목사가 여전히 재림주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 신천지나 통일교, 뭐 구원파 같이 이미 많이 알려진 이단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단들도 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마치 교계에서 정통 언론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교주가 공격받을 때 앞장서서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이런 유사 언론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사안이 좀 방대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시청해주신 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